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려던 중국에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모든 건축물들은 시한폭탄이에요. 연이은 붕괴 소식에 지금 중국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1위 인천공항,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 지하철, 시속 300km를 자랑하는 KTX. 작은 나라 기술쯤이야 순식간에 제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껍데기만 훔쳤습니다. 중국이 베끼지 못한 한국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똑같이 만들었는데 대참사가 났을까요? 지금부터 14억 인구가 매일 생존 게임을 하는 중국의 충격적 실상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베트 라사에서 태어난 도시공학 엔지니어 텐진 도르제입니다. 제가 처음 베이징으로 발령받았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해발 3650m의 고향을 떠나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포탈라궁이 보이는 집 마당에서 어머니가 전통 카타 스카프를 제 목에 걸어주셨어요. 이것이 너를 지켜줄 거다. 하얀 실크천은 티베트인의 축복과 보호를 상징하죠. 저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티베트 물건을 드러내놓기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르제, 네가 우리 회사의 미래야. 라싸 철도청에서 일하던 어느 날 베이징에서 온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무려 5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얘야, 우리는 티베트인이다. 베이징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 너의 이름도, 억양도, 모든 게 우리가 누군지 말해준단다.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라싸에서 칭하이 티베트 철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었고, 특히 고산지대의 특수한 환경에서 안전 시스템을 설계한 경력이 인정받았으니까요.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고산지대에서 자란 제게 낮은 지대의 공기는 너무 답답했고 매연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틸레이, 티베트어로 산의 숨결이란 뜻이죠. 고향에서는 매일 아침 신선한 틸레이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회사 기숙사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하지만 룸메이트가 제 이름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텐진 도르제? 티베트 이름이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마치 제가 그의 공간을 침범한 것처럼요. 우리 할아버지가 티베트 주둔군이었어. 50년대의 말이지.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1959년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그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죠. 그 순간부터 저는 그 티베트인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죠. 티베트 놈이 무슨 지하철을 안다고? 아마 소수민족 특별 전용으로 들어왔겠지. 조심해. 분리주의자일지도 몰라. 점심시간마다 저는 혼자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돼지고기 요리를 먹을 때 저는 채식 도시락을 먹었죠. 불교도인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이상함이었습니다. 뭐야? 고기도 안 먹어? 역시 티베트인들은 이상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챙겨주신 카타를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부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르제, 큰 프로젝트가 있다. 자네가 적임자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베이징 지하철 대확장 프로젝트다. 500km 신규 노선, 300개 역사, 세계 최대 규모야. 숫자를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라싸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용할 시설을 만드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 서울 지하철을 벤치마킹할 거야. 아니, 능가할 거다. 부서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가 곧 그 자리를 차지할 거야. 그리고 도르제,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네가 성공하면 티베트인도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 본보기,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규모가 크고 깨끗한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요.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에 선배 엔지니어 왕페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도르제, 조심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 프로젝트, 겉보기와 달라. 특히 너처럼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해.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어요.
작년에 위구르 출신 엔지니어가 있었어. 능력도 좋고 성실했지. 하지만 안전 문제를 너무 따지다가 어떻게 됐나요? 신장으로 돌아갔어. 자진해서가 아니라 왕페이 선배는 그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엄청난 기회 앞에서 설레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래, 조심하렴. 우리가 누군지 잊지 말고. 그리고 도르제야. 네, 매일 기도하거라. 네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보다 걱정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싸에서는 매일 밤 은하수를 볼 수 있었는데 나는 티베트인이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베이징이 아무리 제 정체성을 지우려 해도 저는 잊지 않을 거라고. 다음날 프로젝트 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라면 안전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되어야 하는데 명단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안전 전문가 장리민도, 환기 시스템 전문가 류샤오밍도 빠져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장리민 선배는 왜 안 들어오시나요? 지하철 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신데. 동료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에서 싫어한대. 너무 깐깐해서. 그리고 장리민은 천안문 때 학생 편을 들었대. 그런 사람은 빅 프로젝트에 못 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프로젝트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 밤 기숙사에서 카타를 꺼내 이마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순간 왕페이 선배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티에트인이라는 제 정체성이 얼마나 큰 표적이 될지도요.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열린 날,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회의장에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였고 앞쪽 스크린에는 베이징의 미래 지하철 노선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동지들,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 류젠코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치국 위원회 사위로 기술보다는 정치적 배경으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었죠. 5년 안에 베이징 지하철은 총 연장 1000km를 돌파할 것입니다. 서울, 도쿄.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서울 지하철이 지금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5년 만에 그 이상을 하겠다고? 특히 우리는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아니, 개선할 겁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또 박수가 터졌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안전검증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신가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류젠거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속도가 중요해요. 하지만 지하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이. 텐진 도르제 엔지니어,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티베트에서는 그렇게 느리게 일하나요?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중국의 속도를 배우세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한 여성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용기 있네요. 저는 장웨이란입니다. 그녀는 구조 설계 담당이었는데 베이징 토박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차별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장웨이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 선양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23명이 죽었죠. 알고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언론에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사고를 예견했던 안전 담당자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후 첫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기존 베이징 지하철 10호선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죠.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고산지대에서 자란 제게는 특히 예민하게 느껴졌죠. 환기 시스템이 고장인가요? 안내하던 직원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전기 아끼려고 절반만 가동해요. 절반만. 그럼 화재라도 나면 에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비상구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잠겨 있거나 창고로 쓰이고 있었어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한국도 그렇게 한다던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한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어요. 팀회의에서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베이징 지하철의 안전 상태는 심각합니다. 새 노선을 만들기 전에 기존 시설부터. 도르제, 류젠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나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티베트로 돌아가고 싶나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협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장의란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방법을 찾아봐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전 그저 티베트에서 온 엔지니어일 뿐인데. 아니에요. 당신은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해요. 매일 그 지하철을 타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안전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주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단을 구성합니다. 서울 지하철을 직접 보고 배워올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류젠거가 비웃었습니다. 티베트인이 한국에 가서 뭘 배우겠다고? 당신은 여기서 도면이나 그려요. 결국 방문단에는 류젠거의 측근들만 포함됐습니다. 기술자보다는 정치적 인물들이 대부분이었죠. 일주일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져온 건 사진뿐이었습니다. 보세요. 한국 지하철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2배는 화려하게 만들 겁니다. 사진 속 서울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안전 시스템이나 운영 노하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인터넷으로 한국 지하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안전 훈련을 실시하고. 이런 자료를 왜 안 가져왔을까? 장회일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져왔겠죠. 하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안전이 아니라 치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르제 씨, 한국인과 우리 만주족이 같은 조상이라는 거 알아요? 장회일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만주족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단군왕검의 후손이래요. 고구려도 우리 공동의 역사고. 그래서요? 그래서 한국의 성공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는 거죠. 같은 뿌리인데 왜 그들만? 그녀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원래 계획의 30%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대신 역사 내부 장식과 광고판 설치 예산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화려하면 뭐해요? 사람이 죽으면. 제가 항의하자 류젠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도르제, 당신은 너무 비관적이야. 중국인들은 강해요. 작은 사고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작은 사고라니요. 지하철 사고가 작을 수가 있나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안전 전문가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환기 시스템 전문가 류샤오밍은 갑자기 허베이성으로 전근을 갖고 전기 안전 담당자 술리는 병가를 낸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장웨이란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술리가 병가 낸 게 아니에요. 해고당한 거예요. 왜요? 스크린도어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고 보고서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때 왕페이 선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말이 없고 수척해 보였어요. 도르제, 잠깐 얘기 좀 하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간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지하철 설계를 했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다 해봤지? 네,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고 전문가? 난 그저 입 다물고 있는 기술자일 뿐이야. 그는 멀리 베이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랬어. 무리하게 지하철을 확장했지. 그때도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가 내 동료 하나가 실종됐어. 실종이요?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 하지만 다들 알아. 입을 다물라는 경고였다는 걸. 왕페이 선배는 담배를 끄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특히 너 같은 티베트인은 더 조심해야 해. 그들에게 넌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타겟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이 번호로 연락해. 해외 언론사야. 저는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선배님도 그들과 쉿.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엔지니어 역할을 하면서 몰래 안전 문제들을 기록했죠.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스크린도어 강도 테스트 결과 한국 제품의 60% 수준이었어요. 긴급 제동 시스템은 아예 빠져 있었고 화재 감지 센서는 10분의 1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제가 장외일안에게 보여주자 그녀도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하이 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 오작동으로 3명이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언론에는 경미한 고장으로만 보도됐죠. 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장외일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동생도 매일 지하철을 타요. 하루에 2시간씩.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르제, 너 한국어 할 수 있나? 류젠거가 갑자기 물었어요. 조금은요. 대학 때 배웠습니다. 사실 꽤 잘했지만 숨겼죠. 좋아. 다음 주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온다. 통역 보조를 맡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한국 엔지니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만남이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르제 씨, 장외일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조심해요. 류젠거가 당신을 시험하는 걸지도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오기 전 저는 베이징 지하철 전 구간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된 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 첫 차가 다니기 전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동행한 건 정비팀 직원 천리우. 그는 현장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죠. 도르제 씨, 정말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다 봐야 합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터널로 들어가자 숨이 막혔습니다. 환기구의 절반이 먼지로 막혀 있었고 일부는 아예 콘크리트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위에서 냄새 난다고 막으래요. 지상 상가 사람들이 항의했거든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화재라도 나면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비상 대피로였습니다. 여기가 13번 대피로 입구인데 천리우가 손전등을 비추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대피로가 창고로 변해 있었어요. 청소 도구부터 시작해서 광고판, 심지어 폐기물까지 가득했죠.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쉿, 조용히 해요. 여기도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몰라요. 천리우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작년에 화재 대피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대피로 10개 중 7개가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올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보고서를 쓴 안전 담당자가 다음날 사라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다음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2호선 구간에 도착했을 때 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고 전기 케이블 일부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이건 감전사고 위험이 올해만 3번 있었어요. 다행히 직원들이라 쉬쉬했지만 제가 사진을 찍으려 하자 천리우가 막았습니다. 미쳤어요? 잡히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하지만 저는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13호선 환승역이었습니다. 여기 스크린도어 보세요. 천리우가 가리킨 스크린도어는 육안으로도 휘어져 있었습니다. 3달 전에 설치했는데 벌써 이래요. 싸구려 자재를 썼거든요. 제가 살짝 밀어보니 덜컹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안전검사를 통과했죠? 천리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전검사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더 무서운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역사는 인산인해가 됐어요. 사람들은 스크린도어가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뛰어들었고 경고음이 울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가방이 문에 끼었는데도 그냥 잡아당기며 탔어요. 위험해요. 가방을 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늦었단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그때 스크린도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드득 하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또 고장이네. 영무원이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보고하는 대신 그냥 발로 문을 찼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쩌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러는데 열차가 출발하고 난 뒤 저는 영무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스크린도어 고장이 자주 있나요? 자주요? 매일이죠. 하지만 보고하면 우리만 혼나요. 정비 불량이라고. 그럼 언제 고치나요? 안 고쳐요.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그냥 둬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이상이라도 즉시 정비한다고 들었는데 점심시간 저는 환승역 대합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더 가관이었어요. 비상구 앞에 노점상들이 좌판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여기 비상구인데 비켜주세요. 뭐가 어때서요? 10년째 여기서 장사하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심지어 비상구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고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실 옆 전기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전선들이 엉망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는 피복이 벗겨져 있었어요. 이건 화재 위험이. 나가. 여기 출입 금지야. 갑자기 나타난 보안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안전 점검을. 닥치고 나가. 그는 제 티베트 억양을 알아채고는 더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시골놈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회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장외일안이 말렸어요. 소용없어요. 류젠거가 묵살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대로 두면.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도르제 씨? 저는 한국에서 온 김혜원입니다. 내일 뵙게 될 텐데. 미리 통화하고 싶어서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자료를 미리 검토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혹시 현장 상황을 솔직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도청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내일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르제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말로 스크린도어 안전 기준을 충족했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그것이 수백만 베이징 시민들을 구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왕페이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도르제, 내일 조심해. 한국팀 일정에 감시요원이 붙을 거야. 어떻게 아세요? 내가 사고 전에 미리 USB에 자료를 백업해뒀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해줘.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이미 늦었어. 하지만 너라도.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한국 엔지니어 팀이 도착했습니다. 김혜원 수석 엔지니어를 비롯해 5명의 전문가들. 그들의 첫인상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화려한 양복 대신 실용적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거만한 태도 대신 겸손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텐진 도르제 씨, 김혜원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현장을 아는 진짜 엔지니어였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 류젠거는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5년 안에 서울을 능가할 겁니다. 규모도, 기술도. 하지만 김혜원은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도로 위 교통 체증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더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확장을. 아니요. 제 말은 안전한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첫 일정은 베이징 지하철 통제센터 방문이었어요. 류젠거는 최신 설비를 자랑했지만 한국팀은 다른 것에 주목했습니다. 비상 대응 매뉴얼을 볼 수 있을까요? 김혜원의 팀원이 물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보여드리죠. 화재 발생 시 대피 시뮬레이션 자료는요. 그것도 나중에. 한국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현장 시찰이 있었어요. 10호선 구어마오역, 베이징에서 가장 현대적이라는 역이었죠. 스크린도어 앞에서 김혜원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문을 자세히 살폈어요. 도르제 씨, 이거 보이시나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금속 피로 현상이네요. 얼마나 됐죠?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10년 된 스크린도어도 이런 균열이 없는데 유젠거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제품이라 더 저렴합니다. 경제적이죠? 경제적이라. 김혜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아시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192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모든 걸 바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는 스크린도어를 다시 한번 살피며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류젠거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제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거였죠. 저녁 식사 때 저는 김혜원 옆자리에 앉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르제 씨는 티베트 출신이시라고요? 네. 라싸에서 왔습니다. 고산 철도 전문가시겠네요. 그런 분이 왜 베이징 지하철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김 선생님, 한국은 어떻게 안전 문화를 만들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 안전훈련 영상이 있었어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었죠. 매달 합니다.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들 왜 필요한지 알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나요? 대구 참사 이후로는 그래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시설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 것 중에 정말 위험한 게 있었나요? 저는 주위를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내일 자유 시간이 있을 텐데. 진짜 현장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알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김혜원과 그의 팀원 2명을 몰래 만났습니다. 여기가 진짜 베이징 지하철입니다. 1호선 구간, 가장 오래되고 문제가 많은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들이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비상구라고요? 쓰레기로 가득 찬 비상구를 보며 팀원 하나가 말을 잃었어요. 전선이 물에 잠겨 있네요. 환기구가 막혀 있어요. 스크린도어 센서가 작동을 안 하는데? 김혜원은 모든 걸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도르제 씨, 이런 상태로 운행하면 대형 사고는 시간 문제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때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겉모습만요. 스크린도어도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었죠. 김혜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할 때 가장 강조한 게 안전 시스템인데 그런 건 빼고 만들었어요. 비싸다고요. 돌아오는 길에 김혜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도르제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요? 공식 보고서에 이 내용을 넣겠습니다. 물론 압력이 있겠지만 위험하실 텐데 한국도 많은 희생 뒤에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과연 그의 보고서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원은 침착하게 기술적 조언을 했지만 핵심은 분명했어요. 안전 시스템 없는 스크린도어는 흉기입니다. 비상대피로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기적인 안전훈련 없이는 어떤 시스템도 무용지물입니다. 류젠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든 지적이 정확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김혜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르제 씨, 이 자료를 드릴게요. 그것은 한국 지하철 안전 매뉴얼 전체였습니다. 한글과 영어, 중국어로 번역된 완전한 자료였죠. 이걸 왜 제게? 당신이 유일하게 이걸 제대로 사용할 사람 같아서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혜원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대구 참사 때 한국도 그랬어요. 비극이 있기 전에는 아무도 안 들었죠. 하지만 도르제 씨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비극을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같은 엔지니어로서 돕겠습니다. 한국팀이 떠나고 저는 그들이 남긴 자료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기로. 설령 그것이 제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떠나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우리와 같은 조상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만주족과 한국인 모두 단군왕검의 후손이라고. 김혜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지. 하지만 그래서 더 도와야죠. 형제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같은 뿌리, 다른 길.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함께요. 한국팀이 떠난 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르제, 내 사무실로 와. 류젠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네가 한국 놈들에게 뭘 보여줬어? 저는 단지 닥쳐. 네가 몰래 그들을 데리고 다닌 거 다 알아. CCTV에 찍혔던 모양입니다. 티베트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가 욕을 먹잖아. 하지만 안전 문제는 사실. 안전?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속도야. 5년 안에 완성해야 한다고. 그때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당 간부들이었어요. 텐진 도르제, 당신은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밀이요? 전단지 안전 문제를. 한국에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켰소. 이는 반역행위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국에서 반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한국팀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두. 그들이 나간 뒤 류젠거가 비웃었습니다. 봤지? 이게 네가 자초한 일이야. 사무실을 나오자 장외일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정말 위험해요. 어떡하죠? 일단 피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전히 바뀐대요. 한국 것 베끼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다음 날 전체 회의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류젠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한국 스크린도어와 똑같이 만들 겁니다. 아니, 더 크고 화려하게.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단, 불필요한 안전장치는 빼고 제작 비용을 50% 줄일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안전성은? 도르제, 넌 이제 발언권이 없어. 대신 다른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센서나 비상정지 장치를 빼면 위험하지 않나요? 한국도 처음엔 그런 거 없었어. 나중에 추가하면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죠. 회의 후 설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르제 씨, 새 설계도 좀 봐주세요. 설계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스크린도어 두께는 한국 규격의 60%, 안전 센서는 10개에서 2개로 축소, 비상정지 버튼은 삭제, 틈새 안전장치도 삭제. 이건 자살행위예요. 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뭘... 더 충격적인 건 시공업체 선정이었습니다. 낙찰자는 화롱건설. 화롱건설은 류젠거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건설 경험도 없는 곳이었죠. 밤늦게 왕페이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도르제, 큰일이야. 무슨 일이신데요? 화롱건설이 하청을 또 하청 주고 있어. 최종 시공사는 농촌 인부들을 쓰는 영세업체야. 그럼 품질 관리가 불가능하지. 그리고 그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스크린도어 유리도 안전유리가 아니라 일반 유리래. 미치겠었습니다. 일반 유리가 깨지면 날카로운 파편이. 이걸 막아야 해요. 어떻게? 네가 지금 무슨 처지인지 알아?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감시받는 몸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몰래 김혜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김 선생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이 한국 기술을 흉내만 내고 있어요. 안전장치는 다 빼고.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도르제 씨, 우리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도울 수 없지만 여기 국제안전기준 자료를 보냅니다. 이걸로라도 설득해보세요. 하지만 그 자료를 쓸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제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도르제 씨? 인사팀에서 기다려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시안 지사로 전근입니다. 시안이요? 그건 좌천. 내일까지 짐 싸세요. 돌아서는데 장외일환이 울고 있었어요.
이제 누가 안전을 지키죠? 장 선생님이라도. 저도 경고받았어요. 한 번만 더 문제 제기하면 해고한대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그럼 누가?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르제 씨? 저는 베이징 시민 안전 모임입니다. 네. 당신이 올린 자료들 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제가 몰래 인터넷에 올린 사진들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 이제 시안으로. 시안에도 지하철이 있죠. 거기서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떠나기 전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류젠코였어요. 도르제, 마지막 기회를 주지. 무슨. 입 다물고 시안에서 조용히 있어. 그럼 1년 후에 복귀시켜주지. 하지만 안전 문제는 그딴 건 잊어. 어차피 네가 뭘 해도 바뀌지 않아.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고로 내 고향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더군. 계속 그러길 바란다면.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시안에서도 어떻게든 싸울 거라고. 다음날 베이징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10호선을 탔습니다. 크린도어를 보니 벌써 더 많은 균열이 생겨 있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한폭탄이 얼마나 빨리 터질지를요. 도르제 씨.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그 티베트 엔지니어 맞죠? 안전 문제 제기한. 아. 네. 고맙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 노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자도 매일 이 지하철을 타오. 당신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지만 조심하시오. 이 나라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 노인의 충고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안행 기차에서 왕페이 선배가 남긴 USB를 다시 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자료들이 있었어요. 크린도어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부실했습니다. 신호 체계, 전력 시스템, 환기 시스템, 모든 게 최저가 입찰로 엉터리였죠. 이건 정말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미 베이징을 떠난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럴까요? 시안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이징에서 못한 일을 여기서라도 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면서 시안으로 좌천된 지 한 달.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르제? 나야. 장웨이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왕페이 선배가 실종됐어. 뭐라고요? 일주일째 출근 안 하고 연락도 안 돼. 가족들도 모른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왕페이 선배는 마지막으로 뭔가 큰 걸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선배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내부 고발 하려고 했대. 크린도어 부실 시공 자료를 모았다고. 그날 밤 제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입 다물어.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안 지하철도 조사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시안은 베이징보다 더 심각했어요.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를 만났습니다. 형님, 이거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거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대충 끼워 맞추는 거지. 그는 담배를 피우며 푸념했어요. 나사도 절반만 채우래. 어차피 겉으로 안 보인다고. 그럼 위험하지 않아요? 나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증거를 수집하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르제 씨? 저는 왕페이의 동료입니다. 선배가 남긴 게 있어요. 비밀 장소에서 만난 그는 USB를 건넸어요. 선배가 만약을 대비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하래요. USB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크린도어, 강도 테스트 조작 영상, 뇌물 수수 녹음 파일, 부실, 자재 구매 내역, 안전검사 통과를 위한 서류 조작, 그리고 왕페이 선배의 육성 녹음이 있었어요. 누군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특히 도르제, 네가 듣고 있다면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자료를 세상에 알리기로. 하지만 어떻게? 언론은 통제되어 있고 SNS도 검열당하고 그때 김혜원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이메일을 보냈어요. 김 선생님,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라도 알려주세요. 중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국제안전기구에 전달하겠습니다. 도르제 씨, 조심하세요. 며칠 후 해외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기준 미달 충격.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철저히 차단됐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베이징 시민들 사이에서 자료가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봤어? 스크린도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진짜야? 그럼 우리 매일 타는 지하철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가짜 뉴스 유포자를 엄단하겠다. 저는 즉시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호텔을 옮겨다니며 공중전화로만 연락하고 그러던 중 장외일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도르제, 큰일이야. 내일 스크린도어 시연회를 한대. 시연회요? 유젠거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직접 스크린도어에 기대서 안전성을 증명한다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역에서요? 10호선 구어마오역. 바로 우리가 처음 문제 발견한 그곳. 그곳은 가장 부실한 곳 중 하나였어요. 막아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베이징으로 향했어요. 시연회 당일 아침, 구어마오 역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스크린도어는 완벽합니다. 유젠거가 자신만만하게 스크린도어를 두드렸어요. 서구 언론의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드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도어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유젠거가 당황하는 순간. 위험해요. 모두 뒤로. 제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쾅. 스크린도어 하나가 갑자기 경첩에서 빠지며 쓰러졌어요. 유젠거는 간신히 피했지만 한 기자가 다쳤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도르제, 네가 여기 왜? 경비원들이 절 붙잡으려 했지만 기자들이 먼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방금 뭐라고 외치셨나요? 위험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스크린도어는 기준 미달입니다. 안전장치가 다 빠져 있어요. 체포해. 경찰이 왔지만 이미 제 인터뷰는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해외 언론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연행되면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하철이 위험합니다. 정부는 진실을 숨기고 있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중국 엔지니어, 목숨 걸고, 폭로, 티베트 출신 기술자의 용기. 하지만 저는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소식은 들려왔어요. 도르제, 너 때문에 난리야. 간수가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지하철 타기를 거부한대. 내가 한 말 때문에 일부나마 효과가 있었구나.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죠. 일시적인 공황일 뿐이다. 곧 정상화될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됐고 외국인들은 베이징 지하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2달. 변호사를 통해 밖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르제 씨, 당신 덕분에 작은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요?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일부 구간 재검토한대요.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신규 노선 개통은 예정대로 한답니다. 국가 위신이 걸렸다고 미치겠었습니다. 그 부실한 스크린도어로 개통을 한다니. 김혜원 씨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도르제 씨,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크게 보도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죠. 개통식 일주일 전 뜻밖의 면회객이 왔습니다. 유젠거였어요. 만족하나? 영웅 놀이 한 결과가 이거야. 사람들의 생명이. 닥쳐.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는 담배를 피우며 비웃었어요. 그래도 개통식은 한다. 화려하게. 성대하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걱정 마. 개통식 날은 VVIP들만 탈 거야. 일반인은 다음 날부터.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그리고 너는 곧 티베트로 추방될 거야. 영원히. 면회가 끝나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개통식 당일 감방에서 TV 중계를 봤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베이징 지하철 신규 세계 노선 동시 개통. 화면에는 화려한 리본 커팅식이 비쳤어요. 정치인들이 스크린도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간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도르제, 네가 맞았어. 사고가. 뭐라고요? 신규 노선에서 스크린도어가.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았지만 뭔가 일어난 건 확실했어요. 그날 오후 긴급 석방됐습니다. 왜 갑자기? 위에서 명령이야. 빨리 나가. 밖으로 나오니 장웨이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도르제, 큰일이야. 무슨 일이? 14호선에서 스크린도어 20개가 동시에. 차 안에서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수천 명이 탔는데 스크린도어가 갑자기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패닉이 일어났어.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사상자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최소 50명이 다쳤대. 더 끔찍한 건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언론 통제령이 내려졌어. 단순 고장으로 발표하고 역을 폐쇄했지. 미쳤군요. 그래서 널 불렀어. 네가 예상한 대로야. 우리는 14호선으로 향했습니다. 역은 경찰이 막고 있었지만 옆 건물에서 내부를 볼 수 있었어요. 처참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여러 개가 부서져 있었고 혈흔이 여기저기. 정확히 내가 경고한 부분이에요. 안전장치 없는 스크린도어가 오작동하면서 문이 제멋대로 움직인 거였죠. 증거를 모아야 해.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작업자들이 부서진 스크린도어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인멸이었죠. 빨리 움직여야 해요. 우리는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보상금 주고 함구령을 내렸어요. 말하면 가족이 위험하대요. 그래도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이 증언해줬습니다. 문이 갑자기 확 닫혔어요. 아이가 낄 뻔했는데. 비명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이 증언들을 모아 다시 해외 언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한 시민이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14호선인데 지금 스크린도어가 미쳤어요. 사람들이 깔리고. 으악. 영상 속 참상은 정부 발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영상이 유출되자 중국 정부도 더는 숨길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의 발표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일부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 하지만 신속히 대처해 대형 사고는 막았다.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화살은 저를 향했고요. 티베트 분리주의자가 사보타주했다. 어처구니 없는 누명이었지만 그들에겐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체포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르제, 여기 숨어. 장웨이란이 은신처를 마련해줬어요. 하지만 올해는 못 버텨. 빨리 나라를 떠나야 해. 가족들은 이미 감시받고 있어. 미안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그때 또 하나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류젠거가 자살했어. 뭐라고? 아니, 자살로 위장됐겠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결국 그도 희생양이 된 거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뿐이었어요. 진실을 아는 마지막 증인. 체포령이 떨어진 후 저는 은신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비극의 전조를 발견했어요. 도르제, 이것 좀 봐. 장웨이란이 보여준 건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다음 달 1호선 전면 개보수. 운행하면서 공사. 미친 계획이었어요. 승객을 태운 채로 스크린도어를 교체한다니. 막아야 해요. 어떻게? 우린 이미 쫓기는 몸인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혜원이었어요. 도르제 씨, 유엔 안전조사단이 중국에 갑니다. 정말요? 국제적 압력이 커져서 당신이 보낸 자료 덕분이에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거예요. 그럼 조사단이 진짜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험한 부탁이었지만 마지막 기회였죠. 조사단이 도착하기 일주일 전 정부는 대대적인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역들을 임시 폐쇄하고 스크린도어를 급히 교체하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숨길 수 없는 곳들을. 운명의 날 2023년 7월 15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조사단을 진짜 현장으로 안내하기로. 도르제, 너무 위험해. 장웨이란이 말렸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아침 10시 조사단이 베이징 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저는 청소부로 변장하고 접근했습니다. 조사단장에게 몰래 쪽지를 전달했어요. 진실을 보려면 2호선 자양역으로. 그곳은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이었죠. 1시간 후 놀랍게도 조사단이 일정을 바꿨습니다. 2호선도 보고 싶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당황했어요. 그곳은 준비가 즉시 가고 싶습니다. 자양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역은 10,000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끼익. 스크린도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문이 닫히다가 멈추고 다시 열리고. 뭐야? 또 고장이야? 승객들이 불평했지만 계속 탔습니다. 익숙해진 거죠. 위험해. 바로 그 순간 쾅. 스크린도어 하나가 갑자기 트랙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으아. 한 승객이 균형을 잃고 선로로. 안 돼. 제가 뛰어들어 간신히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시작됐어요. 패닉에 빠진 승객들이 출구로 몰려가면서 압사 위험이. 비상구로. 비상구를 열어요. 하지만 비상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젠장. 열쇠가 어디? 역무원들도 우왕좌왕했어요. 조사단이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죠. 이게 정상 운영 상태입니까? 정부 관계자는 변명하기 바빴어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쾅, 쾅. 또 다른 스크린도어들이 흔들렸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 고장이 시작된 거예요. 전원 차단. 당장 전원을 차단해.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아니, 들어도 방법을 몰랐죠. 매뉴얼이 없었으니까. 결국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으아! 한 어린이가 닫히는 문에 끼었어요. 센서가 없어서 문은 계속 닫히려 했고. 풀어! 문을 풀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그때 장의란이 비상 도끼를 들고 왔습니다. 비켜요. 유리를 깨고 아이를 구했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저는 이 시스템을 설계한 엔지니어입니다. 조사단 앞에서 외쳤어요. 이 모든 걸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묵살했어요. 경찰이 저를 체포하려 했지만 조사단이 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증인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갔고 전 세계가 지켜봤죠. 그때 정전이 됐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 큰 비명이. 비상등마저 작동하지 않았어요. 예산 절감으로 설치하지 않았으니까. 스마트폰 불빛에 의존해 대피하는 사람들. 그 와중에 또 사고가. 30분 만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고 실신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조사단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텐진 도르제 씨군요. 보고서 잘 봤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시스템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즉각 조치가 필요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단순 정전 사고다. 티베트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다.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가 목격한 참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도르제 씨를 석방하라. UN 조사단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한국 정부도 외교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궁지에 몰렸죠. 그리고 결국 도르제, 넌 추방이다. 다시는 중국 땅을 밟지 마라. 추방. 그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살아서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고요. 조사단 앞에서 벌어진 참사 이후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인정이 아닌 은폐였죠. 도르제, 당장 따라와. 공안이 절 연행하려 했지만 조사단이 막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보호하에 있습니다. 이건 내정 간섭이요. 인명사고의 핵심 증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틈을 타 저는 가방에 있던 USB를 조사단장에게 건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설계 결함, 뇌물, 은폐 시도까지. 조사단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도르제 씨,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조사단 직원이 급히 찾아왔죠. 무슨 일이? 중국 정부가 내일 아침 당신을 테러리스트로 발표할 겁니다. 체포 영장도 준비됐고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라싸의 가족들도 감시받고 있어요. 그때 장웨이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르제, 류젠거가 자살했어. 뭐라고? 아니, 자살로 위장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류젠거도 결국 희생양이 된 거죠. 너도 조심해. 나도 숨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웠어. 함께 싸워줘서.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새벽 3시, 조사단의 도움으로 응신처를 옮겼어요. 그곳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진실의 무게. 저는 티베트 출신 엔지니어 텐진 도르제입니다. 2년 전 저는 꿈을 안고 베이징에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꿈. 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악몽이었습니다. 안전보다 속도를, 품질보다 체면을, 생명보다 지적을. 그들은 한국의 겉모습만 베꼈습니다. 화려한 스크린도어, 현대적인 역사.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빼먹었죠. 안전 철학, 생명 존중, 시민의식. 왜 한국이 성공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참사의 교훈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것이 진짜 힘이었는데 우리 만주족과 한국인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단군왕검의 후손이고 고구려의 역사를 공유하죠. 하지만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한국은 실패에서 배웠고 우리는 실패를 숨겼습니다. 한국은 생명을 우선했고 우리는 체면을 우선했습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이대로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탄압뿐. 티베트인이 뭘 안다고. 중국을 욕보이려는 음모다.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왕페이 선배, 진실을 말하다 실종. 류샤오밍, 안전 문제 제기하다 해고.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무너지고 아이가 끼이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이것이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의 민낯입니다. 저는 이제 추방당합니다.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쓰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단 하나의 사고라도 막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으니까요. 중국이여, 부디 깨달으십시오. 진정한 발전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안전에 있다는 것을, 기술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생명에 있다는 것을. 제가 사랑하는 고향 티베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안전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2023년 7월 16일 텐진 도르제. 보고서를 마치고 조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걸로 뭔가 바뀔까요? 조사단장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반드시 바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한. 다음날 국제사회가 움직였습니다. 중국 지하철 즉각 운행 중단 권고, 안전점검 완료까지 전면 재검토 필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버텼죠. 서방의 음모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그리고 저를 공식 수배자로 지정했습니다. 티베트 분리주의 테러리스트 텐진 도르제. 웃기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구하려 했다고 테러리스트라니? 김혜원이 긴급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르제 씨, 한국으로 오세요. 망명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가족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인도, 경유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이해해준 그였기에. 탈출 전날 밤, 마지막으로 베이징 야경을 봤습니다. 불과 2년 전, 희망을 안고 왔던 이 도시. 이제는 악몽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돌아올 때는 달라져 있기를. 안전이 최우선인 도시로. 새벽, 조사단 차량에 몸을 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을 떠나면서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로 향하고 있었죠. 그들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어디에 있든 계속 싸울 거라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진실을 위해. 그것이 엔지니어의 사명이니까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장웨이란과 통화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알아요. 계속 싸울게요. 우리가 같은 조상을 가진 만주족이든 한족이든 티베트인이든 결국 우리는 모두 사람이야. 그것만 기억해. 그녀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베이징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혜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르제 씨.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2년간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죠. 가족은 인도에서 안전하게 대기 중입니다. 곧 합류할 거예요. 한국 정부는 저를 인도적 체류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공식 난민 지위는 아니었지만 충분했어요. 우선 쉬세요. 그리고 김혜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안전 컨설턴트 제안이 왔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배자에서 전문가로 하루아침에. 일주일 후 어머니와 동생이 도착했어요. 도르제야. 어머니는 말없이 절 안아주셨습니다. 잘했다. 네가 옳았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보상해줬어요. 한국 생활은 낯설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말할 자유가 있다는 게 좋았죠. 첫 출근 날 한국철도공사 안전팀에서 환영해줬어요. 중국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배울 점이라니, 실패에서도 배운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첫 프로젝트는 해외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전 매뉴얼 개선이었죠. 도르제 씨가 지적한 맹점들, 우리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았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1호선 대형 참사. 제가 경고했던 그대로였어요. 300명 사상, 중국 역사상 최악의 지하철 사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김혜원이 위로했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듣지 않은 건 그들의 선택이었죠. 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중국도 굴복했어요.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시스템 개편을 약속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참고한 건 제가 남긴 보고서들이었습니다. 텐진 도르제의 경고를 무시한 데가. 해외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했죠. 6개월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도르제 씨? 장의란이에요. 살아있었어요. 지금 홍콩에 있어요. 겨우 빠져나왔죠. 그녀도 진실을 증언하고 탈출한 거였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도와드릴게요. 한 명씩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한 엔지니어 모임을 만들었죠.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 문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NGO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백서 발간이었어요. 침묵의 대가 베이징 지하철 참사의 교훈. 전 세계 2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중국 정부는 여전히 저를 수배 중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1년 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내부 고발자가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뀌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모두가 그 티베트 엔지니어를 기억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헛되지 않았구나. 그 모든 고통이. 현재 저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전 컨설턴트로, 밤에는 NGO 활동가로 바쁜 나날이죠. 가끔 고향 라싸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여기서도 할 일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일.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갈 겁니다. 더 나은 중국, 더 안전한 티베트로. 그때까지 여기서 배우고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처럼 실패에서 배우고 비극을 예방하는 법을. 그것이 진짜 엔지니어의 길이니까요. 장외이란도 이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안전교육 전문가가 되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강의를 하고 있죠. 우리 조상이 정말 같은 뿌리였다면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녀의 말처럼 저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을. 지금까지 텐진 도르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며 발전은 속도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겼죠. 여러분의 일터는 안전한가요? 주변에서 위험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를 부탁드려요.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